안녕하세요. 오늘은 불면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지면 좋은 습관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불면증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잠을 못 주무실 수도 있는데, 아니면 주무시더라도 수면의 질이 워낙 낮아가지고, 뭐, 다음날 일어나도 잔 것 같지도 않고, 하루 종일 피곤하고, 그래서 일상생활 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이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막 커피 같은 거를 매번 마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진료를 받아보시고 뭐 신경안정제나 아니면 수면제까지 드시는 경우도 있으신데 보통 그런 약들은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먹게 되고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그런 약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이 정말 미치도록 못 잔다면은 그때그때 한해서 증상이 너무 심할 때에 한해서는 복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그런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수면을 좀 방해를 할 수가 있는 습관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잡아주는 형식으로 가서 일단은 그 수면을 좀 되찾아가는 형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7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습관들 중에서 안 좋은 습관들 같은 경우는 자신이 그거를 하고 있는지, 좋은 습관들 같은 경우는 또 그것이 자기가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활용해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자기 전에는 전자기기, 전자파가 있을 만한 것들을 멀리 해야 됩니다. 보통 자기 전에 핸드폰을 하다가 자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뭐 유튜브 영상을 본다든지 웹툰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을 하면서 자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보통 그렇게 전자파를 쐬게 되다 보면은 눈을 지나서 망막을 통해 가지고 뇌에 영향을 끼쳐 가지고 수면 리듬을 방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전에 웬만히 몇 시간 동안은 전자기기를 멀리해 주고 웬만하면 자기 전에 뭐 명상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책을 읽어줘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 전자기기를 제외한 어떠한 것들이라도 괜찮으니까 명상이나 뭐 책을 포함해서 그 외의 것들을 해주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체온을 조절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체온이 높아지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게 되고, 체온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이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게 되는 것에 해당하는데, 몸의 체온이 과도하게 높아진다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이제 수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몸이 항진되기 때문에. 그래서 체온이 높아질 만하게 만드는 환경은 피해줘야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자기 바로 직전에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바로 직전에 과도한 운동을 한다든지 그러한 것들은 이제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다 보니까 수면을 방해해서 자제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어나면 햇빛을 쐬주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뭐 햇빛을 쐬면은 뭐 비타민 D도 합성이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뇌 송가체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멜라토닌 수치를 안정화시키는 데 있어서 햇빛을 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햇빛을 쐬게 돼서 멜라토닌이 잘 생성되면은 생체 주기 리듬이 잘 잡히다 보니까 수면에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어나서 또는 오후에 햇빛을 하루에 어느 정도는 잘 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잠을 자야 한다고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잠을 자야 된다. 아, 지금 안 자면은, 1시간 후에 자면, 지금 이거 몇 시간밖에 못 자는데, 어떡하지? 그럼 내일 아침에 큰일 나는데, 나 지금 빨리 자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더더욱 몸이 잘 수가 없습니다. 몸을 그렇게 밀어붙이고, 그렇게 막 과도하게 뭔가 자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자지 못합니다. 자, 눈만 감고 있어도 어느 정도의 피로 회복의 효과는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잠을 자야 된다라고만 접착을 하지 마시고 차분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너무 많은 시간 동안 투자를 해도 자지 못하게 된다면은 그냥 일단 포기하고 좀 움직이다가 다시 리프레시하는 느낌으로 좀 움직이다가 다시 자주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낮에 운동을 해주는 겁니다. 적절한 운동은 생체 리듬을 찾는 데 도움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이제 낮에 뭐 달리기라든지 수영이라든지 뭐 등등 그런 유산소 운동을 잘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여섯 번째는 낮잠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겁니다.
보통 낮잠을 자는 것이 건강에 매우 좋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너무 낮잠을 과도하게 자면 당연히 밤에 수면을 깊게 못 자게 되거나 아니면 아예 자지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되죠. 그래서 낮잠은 적절하게 활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낮잠을 너무 잘 자는 거를 습관화하다 보면은 오히려 밤잠도 얕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낮잠과 밤잠을 이제 균형을 잡으려고 해서 이게 둘 다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밤잠이 질이 떨어지게 되고 그 낮아진 그 수면의 질을 이제 낮잠으로 보충을 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뭐 낮잠을 못 자게 되면 뭐 낮잠을 잘 수 없는 환경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피로도는 계속 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낮잠을 너무 과도하게 자는 그런 것들은 버리고 적절하게 잠시 정도 자주는 것도 그 정도로 좀 그 사람마다 좀 다를 테니까 그 균형을 잘 생각을 해서 잡아보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째는 커피를 피해주는 겁니다. 커피 같은 경우는 복용을 하게 되면 이게 각성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강심 효과가 있다 보니까 몸을 완전 끌어올려줍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커피는 보통 저희가 피곤할 때 많이 마시게 되잖아요. 피곤하다는 것은 몸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좀 쉬어라, 힘들다, 몸을 쉬어줘야 되는 상태다 라는 건데 커피를 마시게 되면은 그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힘까지도 끌어올려가지고 막 의도적으로 무리하게 쓰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나고 지날수록 더더욱 피로가 되고 만성 피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피로도를 느끼는 거에 대해서 아예 그냥 차단을 해버리고 강제로 남은 에너지도 무리해서 끌어올리다 보면 점점 더 이게 더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끌어올릴 힘이 더 적어지니까. 그래서 커피 같은 경우에 의존하는 습관들 같은 경우도 교정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차라리 커피 대신에 따뜻한 차 같은 거를 마셔주면서 대체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렇게 잠을 못 주무시는 이유 또는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고 적절히 활용을 하셔가지고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